남편과 싸운 그날 단골 술집 사장님과 술을 마셨다. 혜숙 씨, 안아봐도 될까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그의 두 손이 식탁 너머를 넘어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렸지만 그 사람 손끝이 내 손등을 덮었을 때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숨결이 가까워졌고 눈빛은 피하지 않았죠. 입술과 입술 사이 딱 그만큼의 거리. 움직이면 닿을 거리에서 그는 묻지도 않고 내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살짝 굴렸습니다. 그의 숨결이 귀끝에 닿았고 내 허리 안쪽이 따뜻하게 일렁였어요. 넘어가고 싶다는 마음보다 지금 이 떨림이 너무 오래 그리웠던 거죠. 복동 씨,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말은 그랬지만 내 목소리는 참 나직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여전히 여자였어요. 누군가의 눈에, 누군가의 손끝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무우텅훈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은밀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정혜숙입니다. 올해 56이고 서울 창신동 언덕 아래 조용한 연립주택에 삽니다. 결혼한 지 32해, 남편과는 그 긴 시간만큼 익숙해졌지만 그만큼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요즘 말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녀올게 한마디, 저녁에는 밥 먹으며 가는 괜찮네 그 정도. 대화 없는 밥상, 된장국은 따뜻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은 늘 차갑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다퉜습니다. 생활비, 아이 문제, 성격 차이. 하지만 지금은 다툼조차 사치입니다.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침묵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식탁에 국을 올리고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숟가락을 듭니다. 젓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그게 우리 저녁의 전부입니다. 가끔 TV에서 부부가 웃으며 등을 토닥이는 장면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걸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 내 등에 손을 얹은 사람은 언제부터 나를 여자로 보지 않게 되었을까? 거울 속 내 얼굴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입술은 마르고 눈가는 점점 꺼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에는 여전히 무언가 살아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길 바라고, 누군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길. 그 사소한 상상 하나에도 가슴이 쿵 하고 뛰곤 합니다. 그날 저녁도 조용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고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난 괜찮아. 혼잣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듣지 못했는지 TV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밖은 제법 쌀쌀했지만 그게 오히려 기분이 나았습니다. 발길이 익숙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자주 갔던 술집, 창신시장 끝자락, 낡은 간판에 복동이네. 간판 불빛이 여전히 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린 많이 웃었고 많이 마셨고 처음 손도 잡았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다시 앉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자 딸랑 종소리가 울렸고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낯익은 목소리. 김복동 씨, 이 술집의 주인입니다. 남편과 저 자주 들르던 단골이었으니까. 그도 저를 잘 알지요. 네. 그냥 잠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늘 앉던 구석 테이블. 그 자리에 앉자 숨겨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스며 나왔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처음 잡던 날, 잔을 부딪히며 웃던 밤들, 다 어디 갔을까요? 복동 씨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운 어묵탕 끓여뒀어요. 혼술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주를 주문하고 어묵탕만 기다렸습니다. 그 따뜻한 냄새, 그 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추억이었고 후회였고
아직 살아있는 나였습니다. 어묵탕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김이 올라오고 나는 뜨거운 그릇을 앞에 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복동 씨는 술잔을 하나 들고 와서 조심스레 내 앞에 놓았다. 따뜻한 거 한 잔 드릴래요? 오늘은 와인이에요. 그가 웃었다. 와인이라니 이 집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항상 소주, 때로는 막걸리뿐이던 곳에서 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의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금만 주세요. 그는 작은 와인잔을 2개 놓고 붉은 액체를 조심스럽게 따랐다. 어묵탕 냄새에 섞인 와인의 향이 묘하게 생경했다. 남편분은 안 오셨어요? 복동 씨가 물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다. 싸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와인을 조금 마셨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뜨거운 국물과 달큰한 와인이 입 안에서 어울렸다. 여기 오신 거 오랜만이죠.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네. 꽤 됐죠. 나는 국물을 한 숟갈 떴다. 그 안에 무 조각이 들어 있었고 그 익은 단맛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복동 씨는 맞은편 의자에 앉지 않았다. 그저 내 옆자리에 서서 잠시 나를 지켜봤다. 이 자리 기억나요? 남편분이 처음 오셨을 때 당신 손 꼭 잡고 있었죠? 나는 놀랐다. 그가 그런 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날따라 두 분이 참 보기 좋아서요. 그가 작게 웃었다. 그 말이 어쩐지 뺨을 간지렸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와인잔이 절반쯤 비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내 옆자리에 앉았다. 혼자 드시는 거 익숙하세요? 그 질문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크게 들렸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말했다. 아니요, 익숙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외로운 건 처음이에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온 순간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다. 복동 씨는 아무 말 없이 내게 물티슈 하나를 건넸다. 나는 웃으며 받았다. 감사해요. 사장님은 늘 조용하시네요. 저는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래 보니까 혼자 오신 날이 좀 달라 보여서요. 나는 그 말을 이해했다. 그리고 다시 와인잔을 들었다. 그의 무릎이 내 무릎에 살짝 닿았다. 움찔. 나는 놀랐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있었다. 그 순간 내 속에서 이상한 떨림이 올라왔다. 그는 일부러 닿은 걸까? 아니면 그냥 자리 때문일까? 나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내 다리는 거짓말을 못했다. 무릎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내 얼굴을 바라봤다. 혜숙 씨, 그가 처음 내 이름을 불렀다. 그냥 손님이 아니라, 그냥 아줌마가 아니라 내 이름을 아주 또렷하게. 그 순간 나는 여자로 느껴졌다. 네, 내 대답은 아주 조용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냥 혼자 계신 모습이 안쓰러워서요. 괜히 걱정됐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에 무뎌요. 그가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런 표정은 무딘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식은 어묵탕, 남은 와인 한 모금, 그리고 그의 시선. 이 조합이 낯설고 어쩐지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 없이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을 받았다. 그리고 그 시선이 싫지 않았다. 잔이 거의 비어 있었다. 와인의 향이 살짝 남아 유리잔 안을 맴돌았다. 조금 더 드릴까요? 복동 씨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용히 병을 들어 잔을 기울였다. 그 순간이었다. 와인병을 든 손이 내 쪽으로 살짝 기울면서 그의 손등이 내 손등에 닿았다. 정확히는 닿았다기보다는 스쳤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그 감촉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직였다. 그리곤 얼른 와인잔을 들었다. 죄송합니다. 복동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 목소리에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왜 그런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내 손등이 아직도 그 사람 손끝을 기억하고 있었다. 작은 다음 하나에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 왜 이토록 가슴이 안쪽에서 조용히 일렁이는 걸까? 나는 잔을 들고 한 모금 삼켰다. 목으로 넘어간 와인이 가슴팍에 남아 맴도는 것 같았다. 혼자 마시는 거 사실 저도 가끔 합니다. 복동 씨가 말했다. 그래요? 나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일 마치고 나면 혼자 앉아서 조용히 한 잔. 사람 많은데 말고 이런 자리에서. 나는 살짝 웃었다. 그런 줄은 몰랐네요. 보통은 손님들 오시면 조용하니까요. 말은 별로 없어도 다 보입니다. 그 말에 나는 시선을 피했다. 예전엔 혜숙 씨? 이 자리에서 참 자주 웃으셨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잔을 닫고 있었다. 눈은 내 쪽을 보지 않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내 마음을 향해 날아왔다. 그때 남편분이랑 같이 오셔서 소주잔 부딪히고 잡채 남기고 가던 날들. 나는 그 순간 기억 속 장면이 떠올랐다. 나도 몰랐다. 그가 그렇게까지 우릴 보고 있었다는 걸. 기억력이 참 좋으시네요. 나는 작게 말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좋은 장면은 오래 남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뺨을 간지렸다. 나는 와인을 다 마셨다. 잔을 내려놓는 순간 그가 다시 물었다. 오늘은 어떻게 오신 건가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이해와 관심이 조용히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오늘은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더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어묵탕은 다 식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데워지고 있었다. 그가 내 쪽으로 몸을 약간 틀더니 조용히 내게 말했다. 다음엔 어묵탕보다 따뜻한 거 준비할게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분명히 조용했지만 그 안엔 무언가 담겨 있었다. 나를 향한 감정이었다. 그저 손님에게 하는 눈빛은 아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의 작은 균열이 일었다. 넘지 않았지만 분명 흔들렸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저 입술만 가볍게 다물었다. 내가 아직 이런 눈빛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 그게 부끄럽기도 놀랍기도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 위로 아주 작고 따뜻한 무언가가 살짝 올라앉았다. 나는 지금 다시 여자가 되고 있었다. 식은 어묵탕을 비웠다. 국물은 미지근했지만 입안의 감각은 여전히 따뜻했다. 복동 씨는 조용히 접시를 치웠다. 잔을 비우지도 않았는데 그의 손길이 다시 내 쪽으로 왔다. 또 한 잔 하시겠어요? 그 말투는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더 가까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잔이 다시 붉게 채워졌다. 그가 내 앞에 앉았다. 이번엔 서 있지 않았다. 정면이었다. 정면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혜숙 씨, 그가 말했다. 나는 눈을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시선은 이전과 달랐다. 숨기지 않았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그냥 바라봤어요. 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말없이 그의 말을 기다렸다. 처음 오셨을 때부터요. 항상 밝았잖아요. 남편분하고 같이 올 때도, 혼자 올 때도 그 웃음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나는 웃지 못했다.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다. 그땐 그냥 단골이었어요. 겨우 그렇게 말했다. 알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말 안 했죠. 지금은 왜요?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오늘은 혼자였잖아요. 그리고 웃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가슴을 조용히 때렸다. 그래서요. 그냥 이젠 말하고 싶었어요. 그는 내 손등을 보았다. 닿지 않았지만 닿기 직전의 거리였다. 제가 건너면 안 되는 선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선 근처까지는 가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잔을 들었다.
입술을 대고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와인은 쓴맛보다 단맛이 더 남았다. 내가 여전히 여자라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 남편과는 수년 전부터 몸을 마주한 적이 없다. 대화도 손길도 점점 사라졌다. 하지만 이 남자 앞에서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감각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복동 씨, 내가 그를 불렀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네, 지금 이 말 혹시 제가 기댈 데 없어 보여서 그래서 하신 건 아니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오히려 혜숙 씨는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더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그가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몸으로가 아니라 말과 눈빛으로. 지금처럼만 계셔도 좋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아무 일 없어도 그냥 여기에 오셔서 가끔 이렇게 마주 앉아 있어 주시면 그 말은 어느 고백보다 솔직했고 어느 유혹보다 조용히 강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눈빛이 그에게 닿았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조용히 물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런 말 해도.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오늘까지만은 괜찮아요. 술집 안은 조용했다. 다른 손님은 모두 나가고 복동 씨와 나 단둘이었다. 조명이 조금 어두워졌는지 눈앞이 부드럽게 흐려졌다. 식은 어묵탕, 잔잔한 와인잔, 그리고 그 사람의 기척이 가까워졌다. 추우시죠?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사실은 안쪽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 내 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주 가까이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였다. 그의 무릎이 내 무릎에 살짝 닿았다. 움찔했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말이 없었다. 나도 침묵했다. 대신 가슴이 요동쳤다. 혜숙 씨, 그가 내 이름을 다시 불렀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 대신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뺨 가까이 올라왔다. 닿지는 않았지만 그 손끝의 온기가 이미 피부에 닿은 듯했다. 이 순간이 괜찮지 않다면 말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림이 있었다. 그건 욕망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기다림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입술과 입술 사이 딱 그만큼의 거리. 조금만 기울이면 그의 숨이 내 입술에 닿을 거리였다. 나는 그가 다가오는 걸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일었다. 남편의 얼굴, 식탁에서 아무 말 없이 국을 먹던 그의 모습. 나는 고개를 돌렸다. 숨결이 귀를 스쳤고 내 가슴 안쪽이 크게 일렁였다. 복동 씨,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가 숨을 멈췄다. 이건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몸을 살짝 틀어 그와의 거리를 벌렸다. 죄송해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닙니다. 제가 조금 앞서갔네요. 그 말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모른 척한 것이 더 아팠다. 괜찮아요. 제가 흔들렸던 거니까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서운함도 억지도 없었다. 조용한 체념, 그리고 어쩐지 그 안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다. 그는 말없이 계산을 받지 않았다. 다음엔 된장국 해드릴게요. 그가 말했다. 나는 웃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나섰다. 바깥 공기는 싸늘했다. 하지만 내 뺨은 여전히 뜨거웠다. 관계는 없었다. 그러나 내 안의 감각은 분명 살아났다. 나는 지금 다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스스로를 붙들고 있었다. 복동이네를 나섰다. 밤 공기가 피부에 닿자 그제야 숨이 깊어졌다. 손끝이
차가웠다. 아까 그의 손등이 스쳤던 그 자리가 이제는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걸음을 옮기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안 넘는다고 착한 사람은 아니야. 사실이었다.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었다. 그가 다가왔을 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숨결이 이마에 닿았을 때 나는 외려 눈을 감았다. 입맞춤 직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 사람을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쯤에서 한 번쯤은 그 속삭임을 나는 간신히 눌렀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이 내 안에 남았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은 낮보다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림자가 가는 걸음보다 내 마음이 더 빨랐다. 왜 그랬을까? 스스로에게 묻는다. 남편과 말없이 지낸 시간들 언제부터였을까? 아니,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눈빛에서 여자로서의 내 존재를 지원했던 건 아니었을까? 거울 앞에 서면 나는 항상 숨을 죽인다. 볼살은 처지고 입술엔 색이 없다. 속옷을 벗으면 몸은 무덤덤하다. 하지만 방금 전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나는 확실히 여자였다. 그 시선은 내 몸의 곡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다. 그 사람도 외로웠겠지. 그런 생각이 스쳤다. 복동 씨의 눈빛은 욕심이 아니었다. 그건 오래된 기다림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기다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더 마음이 아팠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 안엔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다. 괜히 갔어. 괜히 흔들렸어. 그 말들을 속으로 삼키며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손끝이 조금 떨렸다. 조용히 문을 열었다. 불은 꺼져 있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TV를 켜둔 채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가 일정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앞에 가만히 섰다.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오래 바라본 건 참 오랜만이었다. 이마에 주름이 더 짙어졌고 입꼬리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직 잠결인 얼굴이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그의 뺨을 쓰다듬고 싶었지만 끝내 손을 거뒀다. 그 순간 속으로 중얼였다. 나는 선을 지켰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게 자랑스럽지는 않다. 왜일까? 아마도 지켰다는 말이 이미 넘을 뻔했다는 고백이기 때문이겠지. 나는 부엌으로 갔다. 물 한 컵을 따랐다. 찬물이 입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눈빛이 그리고 내 떨림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밤은 깊었고 나는 다시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안방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불 속에서도 가슴 안쪽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건넨 말들, 그 눈빛, 그리고 그 미처 닿지 못한 손길. 다시 여자가 된다는 건 이렇게 많은 갈등을 견디는 일이었구나.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다시 그 골목 앞에 섰다. 복동인의 간판 불빛은 여전히 노랗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번엔 다짐이 있었다. 그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 감정은 분명 내 안을 건드렸다. 그것에 대한 내 몫의 정리를 하러 온 거였다. 문을 열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리고 복동 씨가 고개를 들었다. 오셨어요. 그는 평소처럼 인사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어제와 같은 자리. 나는 앉지 않았다. 오늘은 그냥 잠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실래요? 따뜻한 된장국 있어요. 그제 안은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인사만 드리러 왔어요.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어제보다 맑았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복동 씨, 그날 감사했어요. 그 따뜻함이 저한테는 좀 컸거든요. 그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근데 그 길은 제가 가면 안 되는 길 같아서요. 아니, 갈 수는 있는데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 말에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책망도 미련도 없는 말. 나는 가슴이 조금 뭉클해졌다. 그래도 제가 그날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그가 살짝 웃었다. 그건 저도요. 나는 웃음과 눈물이 섞인 기분으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어묵탕 맛있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말없이 뒤쪽 주방을 한번 가리켰다. 다음에 마음 편해지면 그냥 국물만이라도 드시러 오세요. 그 말에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단지 한 번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고 그 가능성은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닿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문을 나서기 전 그가 말했다. 해숙 씨,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날 이후로 당신은 더 여자 같아 보이십니다. 그 말에 나는 웃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다. 골목은 조용했고 나는 천천히 걸었다. 그 어떤 이별보다 더 조용한 작별이었다.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엔 많은 것이 있었다. 내 안의 감각은 분명 살아났다. 하지만 그 감각을 다시 눌러 담은 채 나는 집으로 걸어갔다. 바람이 불었다. 뺨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안쪽은 아직 따뜻했다. 아침에 눈을 떴다. 어제보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부엌 쪽에서 무언가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국이 끓는 소리였다. 나는 이불을 젖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부엌에 서 있었다.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차림, 앞머리가 약간 눌린 채 그는 냄비를 젓고 있었다. 된장국이야? 내가 먼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응, 남은 채소 좀 넣었어. 나는 식탁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밥을 담고 국을 내왔다. 2개의 국그릇.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느낌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기 전 내 쪽 그릇을 한 번 더 밀어줬다. 간 좀 봐봐. 그 짧은 말에 나는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다. 나는 국을 한 숟갈 떴다. 된장의 구수한 맛, 애호박의 단맛, 파의 향, 익숙한 맛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맛이 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괜찮네.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이후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예전처럼 조용했지만 그 침묵엔 어제와는 다른 작은 울림이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의 손을 바라봤다. 국을 끓이고 밥을 뜨고 식탁을 정리하는 그 손을 바라보며 나는 어젯밤 복동 씨의 손끝을 잠시 떠올렸다. 그는 내게서 무언가를 일깨웠다. 그 손길은 나를 다시 여자라고 느끼게 해줬다. 하지만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긴 세월의 반을 함께한 사람이다. 우린 많이 말라가고 있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같은 땅에 있었다. 나는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당신, 오늘은 늦게 나가요? 그는 조금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왜? 그냥 된장국 맛있어서 같이 먹고 싶었어요. 그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짧고 작았지만 그 미소엔 오래된 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다. 밥을 다 먹고 그는 일어났다. 식탁을 정리하겠다며 내 쪽 그릇을 먼저 챙겼다. 그 뒤로 나는 빈잔을 들고 부엌 창가에 섰다. 창밖의 하늘이 맑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였다. 사랑은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이 사람과의 삶은 다시 시작해도 괜찮겠구나. 복동 씨는 내 감각을 깨워줬다. 그 덕분에 나는 지금 이 삶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있다. 우린 다시 연애를 하진 않겠지만 밥을 같이 먹고 국을 끓여주는 그런 사랑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났다. 복동 씨와의 마지막 대화 이후 나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여전히 조용했고 우리는 말보다 눈빛으로 살아갔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바로
나였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 전엔 안 발랐던 립스틱을 가끔 꺼내 발라보았다. 머리카락에 드라이를 하고 예쁜 스카프를 한 번씩 목에 감았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런 내가 낯설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그날 복동 씨의 시선이 왜 내 안을 흔들었는지. 그건 욕망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잊고 있었던 나를 다시 마주하게 해준 순간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아내였고 엄마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거울 앞에 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여자는 있었다. 손끝에 감각이 있었고 눈가엔 여전히 설렘이 남아 있었다. 복동 씨는 그걸 꺼내준 사람이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와의 시간을 통해 다시 여자라는 사실을 느꼈다. 그 느낌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여자로 살고 싶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릴 수도 있고 다정한 눈빛에 설렐 수도 있다. 그런 내가 부끄럽지 않다. 아니, 이제는 조금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내 안의 감각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그 감각을 억누르지 않으려 한다. 그걸 꼭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를 알아주기로 했다. 창밖을 보다 햇살이 부드럽게 커튼 사이로 스며든다. 나는 손을 뻗어 그 빛을 손바닥에 받아본다. 따뜻했다. 이런 감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제 나는 조금 더 나를 사랑할 것이다. 거울 속의 나를, 내 손끝의 온기를, 조금씩 되살아나는 나를. 나는 다시 여자다. 그리고 그게 참 다행이다. 아침 햇살이 부엌을 비췄다. 나는 커튼을 젖히고 작은 유리창 앞에 섰다. 오랜만에 거울을 닦았다. 김이 서린 거울 너머로 내 얼굴이 또렷이 드러났다. 56세. 눈가에 주름이 있고 볼살은 살짝 꺼졌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있었다. 이마 한가운데 주름이 접힐 정도로. 그날 이후 나는 거울을 피하지 않게 되었다. 복동 씨는 내게서 사라졌다. 그의 미소도 조심스러운 손길도 더는 다가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내 안에 남긴 감각은 지금도 살아있다. 나는 그 감각을 남편과의 일상 속에서 다시 발견해 보기로 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물었다. 우리 이따가 산책 갈래? 놀라웠다.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언제였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같이 나갔다. 작은 공원까지 걸어갔다. 손은 잡지 않았다. 말도 많이 하진 않았다. 하지만 바람결 속에서 나는 확실히 느꼈다. 이 사람과의 시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랑이란 게 꼭 타오르는 것만은 아니었다. 한 모금 국물처럼 조용히 가슴을 데우는 것이기도 하니까. 나는 여전히 여자다. 누군가의 손길에 설렐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황혼이라 해도 그건 단지 낮이 저무는 시간일 뿐. 이후의 밤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다. 나는 오늘도 거울 앞에 섰다. 입술에 붉은 기운을 얹고 가슴께 스카프를 감았다. 혼자였지만 그 모습이 괜찮았다. 아니, 예쁘다고 생각했다. 다시 여자로 산다는 건 누군가의 사랑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는 일이었다. 나는 지금 그걸 시작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당신의 오래된 감정 혹은 잊고 지낸 설렘이 떠오르셨나요? 따뜻한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자님의 황혼 이야기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우탕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우리 다시 이야기 속에서 만나요.